자, 안녕하세요. 우가달입니다. 게임하는 아이들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또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네. 네, 아무튼 그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게임은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정말 스트레스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근데 게임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은 좀 곱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또 바로 그 중독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WHO도 이런 심각성 때문에 게임 이용 장애를 아예 질병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게임이 참 심각하긴 심각하죠. 삼성 서울병원 정신의학과 최정석 교수팀이 게임 중독이 뇌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했었어요. 뇌 기능이 저하가 됨을 다시 밝혀낸 거죠. 게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뇌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또한 우울한 생각이나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한테 게임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아빠는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패드를 던져서 그냥 부셔버렸대요. 게임이 참 지독해요. 멀리 하면 할수록 더 달라붙어요. 도대체 이 게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머니들 참 고민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자인 라이언과 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체가 건강하려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필요하듯이 정신이 건강하려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게임에 더 집중하고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죠. 이 말 정말 100% 공감되는 말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애들이 게임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엄마가 다 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임을 할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지, 어떤 캐릭터를 사용할지 등등을 엄마가 하나하나 정해주면 아마 애들은 당장 게임을 안 할 거라고. 근데 이 말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게 바로 자율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현실에서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라이언과 대시가 조사한 연구에서 미국 청소년들이 받는 자율성 침해, 그러니까 간섭을 많이 받는 거죠. 일반 성인의 10배 이상, 해병대 군인보다는 2배, 교도소에 있는 수감 중인 죄수들보다는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게임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죠. 게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한다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통제 방법으로 쓴다거나, 엄마 말을 안 들었으니까 오늘 게임 시간 2시간 못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친구와 싸웠으니까 오늘 게임 없어 라고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당연히 일방적으로 했겠죠. 자, 게임 공간에서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인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혹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허용했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을 아이와 함께 정해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님들이 그거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뭐 하루에 10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밟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정해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두 번째는 유능성이에요. 자, 근데 우리 이 유능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축구를 잘해서 축구 주전으로 뛰고 있고, 내가 테니스를 아주 멋지게 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 기분이 좋지 않나요? 유능성은 이런 거예요. 기분도 올려주고, 근데 이 기분은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해져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SNS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 숫자에 목을 매고 다시 인터넷 가상의 세계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것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능감을 느끼는 거죠.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아이들이 게임에 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엄마 아빠들의 말에서도 있어요. 넌 그냥 공부만 하면 돼. 넌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할이 없는 거죠.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능감, 내가 잘하고 있어 라는 거를 느낄 수 없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공부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해주고 그것을 적극 권장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그게 체육이 됐던 음악이 됐던 미술이 됐던 어떤 뭐 봉사하는 것이 됐든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중에서 흥미를 갖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키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역할을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업무를 분장하듯이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시키고 그것에 따른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된다면 여기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성인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사회적인 관계 기술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아이가 했던 말이 있는데 그 아이는 저는 놀 친구가 없어서 그래서 게임하는 건데 엄마는 게임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난 뭐 해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근데 예전에는 집 밖에 나가면 놀 곳도 있었고 놀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놀려면 좀 불편하고 많은 제약이 따라요.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어울리는 경향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놀이가 쇠퇴하는 현상을 연구하는 피터 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밖에서 무리지어 있는 아이들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설령 있는데 봐도 어떠한 감독의 지시를 받는다거나 유니폼을 입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자, 현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집 밖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혹은 일상적 이런 생활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 사이버 세계에서는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심리학자 리처드 라이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관계성을 못 느끼는 아이가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아이일수록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자신과 비슷한 하위 집단을 만날 수 있는 미디어에 더 많이 끌려요. 그것이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죠.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기가 그런 관계성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 엄마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엄마들이 열심히 해서 친구 모아주고 키즈 카페 들어가고 키즈 펜션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이런 관계성이 사회성이 향상이 될까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 아이랑 같이 놀라고 이렇게 마련한 자리인데 우리 애만 쏙 빼놓고 지네들끼리만 노는 거 보면 불안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관계성을 회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앞에서 말한 자율성과 유능성을 키워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자기 확신도 생기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컨설팅 했던 가정에 주었던 미션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시켜라. 성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시키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게임 이외에 흥미가 있는 것을 찾아주어야 돼요. 그게 어떤 활동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의외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포청천처럼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게임 시간 정할 때 임의대로 정하지 말고 충분히 아이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으려면 부모님이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좀 힘들어 하세요. 걱정도 되고 불안이 올라와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하죠. 과정을 잘 견뎌낸다라고 하면, 지켜보고 기다려준다라고 하면 아이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우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 세 가지 요소를 향상시켜 게임을 잘 통제하고 건강하고 밝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아마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우가달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가달이었습니다. 아, 잠깐만. 양육에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아이한테 더 많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내 진짜 모습을 들켰기 때문이에요. 이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가달이었습니다.